논리구구단. 오늘은 확률로 보기라는 주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기 중 미세한 침방울이 메르스 확산의 주범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 환자의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감염 환자인지, 누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가 100%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기침을 하는 지하철의 옆 승객, 재채기를 하는 식당의 옆 테이블의 손님 등이 감염 환자가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뒤늦게 격리 대상자를 추려내고 있고 각급 학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00여 곳이 임시휴업이나 임시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대재앙을 막는데 국력을 총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동대처 실패와 이후 골든타임 실기 등 당국자들의 무능에 대해 책임 추궁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기엔 상황이 엄혹하고 절박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개인, 가족별로 위생관리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실수를 여러 번 하다 보면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가 되풀이되면 큰 사고를 만나는 것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로 일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이 지속되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종국에는 일상생활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15년 차가 넘어선 어느 기업체 직원은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연말 송년회 모임을 마친 후에 귀가하다가 퍽치기 강도를 만났습니다. 연말에 술자리가 이어지고 업무도 많아져 체력이 바닥이 난 것이었습니다. 몸은 상하지는 않았지만 수백만 원을 틀렸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가 거듭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확률의 법칙이 어김없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 처리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소홀히 하는 게 누적되면 상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제관계에서도 상대국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되풀이하면 관계가 악화됩니다. 우방국이라도 적국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적대감이 고조되면 종국에는 충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기업활동이나 뇌물수수 행위도 한두 번 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불법이 일상화되면 법망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개인업소에서도 불법 영업이 계속되면 단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언론사 기자는 퇴근 때마다 동료나 친구, 출입처 사람 등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경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기자는 간에 이상이 있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거의 매일 마신 술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가랑비도 많이 맞으면 옷이 젖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상 센서블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